우린 아빠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 고생한 값은 받아야겠습니다. 25살 쌍둥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향해 차갑게 뱉은 말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나타난 회장 아버지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하지만 아들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부정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25년간 거대한 거짓말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다는 것을. 과연 이 부자관계에 따뜻한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의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강건설의 한석진 회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현장을 시찰하며 걸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현장 소장과 비서들이 바짝 긴장한 모습으로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이곳이 저희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마지막 구역입니다. 현장 소장이 안전모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주면 모든 철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새로운 건물의 골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 구역 끝자락에 유독 눈에 띄는 간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인의 국밥. 낡고 바랜 간판이었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을 느낀 석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저곳은 아직 철거하지 않았나? 석진이 간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저기 말입니까? 워낙 완고하게 버텨서. 현장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번 협상을 시도했지만 전혀 들어주질 않습니다. 석진은 말없이 국밥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 어떤 향기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한 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앞치마를 두른 채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또 와서 소란 피우려고. 여자가 현장 소장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몇 번을 말했어요. 이 가게는 절대 팔지 않는다고. 석진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강정희. 25년 전 어머니 박 여사가 사고로 죽었다며 보여준 사망진단서의 주인공. 자신의 전처였습니다. 정희도 석진을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석진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희야.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가 죽었다고 들었어. 어머니께서 사고로. 사고? 정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사고 말이야? 당신 어머니가 날 쫓아낸 걸 사고라고 해? 그녀는 주머니에서 차가운 소금을 꺼내 석진의 구두 앞에 뿌렸습니다. 25년 전에도 날 믿지 않았잖아. 지금 와서 무슨 얼굴로 나타난 거야? 정희야,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석진이 다가서려 했지만 정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몰랐다고? 웃기지 마.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날 의심할 때부터 다 끝난 거야.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가게 안에서 2명의 젊은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쌍둥이처럼 닮은 20대 중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형 같아 보이는 청년이 정희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또 철거 독촉하러 온 건가요? 석진은 두 청년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붕어빵처럼 닮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석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두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설마, 뭘 설마야? 동생 같아 보이는 청년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더 이상 괴롭히지 마요. 석진은 두 아들의 얼굴에서 25년 전 정희가 숨겼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정희가 임신한 채 쫓겨났던 것입니다. 민수야, 진수야. 정희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들어가 있어. 엄마가 처리할게. 안 돼요, 엄마.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혼자 당할 순 없어요. 진수도 주먹을 불끈 쥐며 석진을 노려봤습니다. 재벌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야. 석진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 석진이 뒤돌아서며 명령했습니다. 이 구역 철거를 전면 중단해. 예, 회장님 그런데 현장 소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전면 중단이라고 했어. 석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당장 모든 장비를 치워. 정희는 석진의 이런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민수와 진수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석진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차로 향해 걸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뒤따라오며 외쳤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석진은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차 안에서 석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속였다고?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석진은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 여사가 25년 전에 건넨 정희의 사망 보고서와 가짜 유골함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석진이 서류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8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석진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철거를 중단하라고 했다면서? 박 여사가 석진에게 다가오다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걸 왜 꺼내놨니? 어머니. 석진이 천천히 일어서며 박 여사를 봤습니다. 정희가 살아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 소리야? 그녀는 25년 전에 직접 봤어요. 그리고 내 아들들도 봤습니다. 석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25년간 속였군요. 박 여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석진아,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 그년이 너를 배신하고. 배신? 석진이 박 여사를 노려봤습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거죠? 진실을 말씀하세요. 진실이 뭐가 중요해?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어. 가난한 집 출신이 무슨. 그만하세요. 석진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박 여사는 석진의 분노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석진아, 진정해. 지금 와서 그런 일로. 그런 일이라고요? 석진이 비웃었습니다. 제 아내를 죽인 척하고 제 아이들을 빼앗아간 걸 그런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정희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석진과 박 여사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석진이 물었습니다. 25년 전 정희 씨 관련 문서들을 조사해 봤는데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과 연결된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발견됐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가 출산 직후 어디론가 강제로 이송된 기록도 있습니다. 강제로? 석진이 비서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 지시로? 비서실장이 박 여사를 슬쩍 봤습니다. 그건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정희를 감금까지 시켰던 것입니다. 어머니, 석진이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25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박 여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했든 그건 너를 위해서였어. 나를 위해서? 석진이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게 나를 위해서라고요? 그년과 함께 살았다면 더 망했을 거야. 박 여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문의 체면이며 명예며 다 바닥에 떨어졌을 거라고. 석진은 더 이상 어머니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석진이 돌아서며 명령했습니다. 25년 전 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내. 빠뜨리는 것 없이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정희와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조사해. 박 여사가 석진의 뒤에서 외쳤습니다. 석진아, 이미 흘러간 일이야. 지금 와서 뭘 어쩌려고 그래? 석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한편 국밥집에서는 정희가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진수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둔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저 사람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아버지야. 민수와 진수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늘 죽었다고 하신 그 아버지가요? 죽은 건 아니었어.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은 걸로 된 거지. 민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25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박 여사의 모함과 협박, 그리고 석진의 불신.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긴 이야기야. 정희가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8시, 석진은 정희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기다리던 그는 정희가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희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매몰차게 걸어 나왔습니다. 석진이 차에서 내려 정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희야.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정희는 석진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비켜.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제발 들어달라. 석진이 정희의 앞을 다시 막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 후회? 정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동안 뭐 했어? 그때는 왜 안 했어? 석진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유전자 검사 결과야. 정희는 그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민수와 진수가 내 아들이라는 증명이야. 석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찾고 싶었다고?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들들이 공사장에서 흙먼지 먹으며 자랄 때 너는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지 않았어? 정희는 석진이 내민 서류를 찢어서 공중에 뿌렸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 그때 국밥집에서 민수와 진수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어머니로부터 진실을 들은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또 왔네. 민수가 석진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야? 아들들아. 석진이 다가서려 했지만 진수가 앞을 막았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 진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석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 민수가 석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취업이 안 되는지도 몰라? 취업? 석진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둘 다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어? 진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면접만 보면 떨어져. 이유도 모르고. 석진은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의 취업까지 막았던 것입니다. 설마. 석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설마야? 민수가 석진을 밀쳤습니다. 당신네 집안이 우리 인생을 망친 거 아니야? 정희가 두 아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너희들. 들어가. 엄마,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하면. 그때 석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정희와 아들들이 놀란 표정으로 석진을 봤습니다. 25년 전에도 너를 믿지 못한 내가 잘못이었어. 석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만 믿고 너를 의심한 내가.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석진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은 바꿀 수 있어. 남은 시간?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박 여사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경호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석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여기 왜? 박 여사는 석진을 무시하고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25년 만이네. 박 여사가 정희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천박해 보이는구나. 박 여사.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박 여사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고 여기서 사라져. 박 여사가 수표를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들들 취업 제한도 풀어줄 테니까.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뭐라고요? 취업 제한을 풀어준다고 했어. 박 여사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애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게 말이 되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진수가 분노하며 말하려 했지만 박 여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잘못? 태어난 게 잘못이지. 박 여사의 말에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여사,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시면 내가 틀린 말 했나? 박 여사가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천한 핏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민수가 박 여사가 던진 수표를 집어 찢었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할머니를 둔 적이 없어요. 민수가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박 여사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박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버릇없는 놈이. 박 여사가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저런 애를 혼내줘야지. 경호원이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석진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석진이 박 여사를 노려봤습니다. 제 아들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내 아들들?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우리 집안 핏줄이라고 생각해?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석진이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석진의 분노에 당황했습니다. 석진아, 너 정신 나갔니?
정신 나간 건 어머니예요. 석진이 박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손 놔. 내가 내 어머니야. 어머니 행세는 이제 그만하세요. 석진이 박 여사를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에요. 박 여사가 차에 오르며 정의를 한 번 더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기억해둬. 차가 떠난 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의가 석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우리는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아. 석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된 거야. 당신 어머니만 잘못된 게 아니야. 정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5년 전에 당신도 날 믿지 않았잖아. 석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의의 말이 맞았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민수가 정의의 팔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 들어가자.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석진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정의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의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석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근처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이 근처에 월세방 있나요? 석진이 중개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걸 원하세요? 옥탑방이면 돼요. 가장 싼 거로. 중개업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옥탑방을 원하세요? 시설이 좀. 상관없어요. 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계약할 수 있는 곳으로 부탁해요. 1시간 후 석진은 국밥집에서 가까운 낡은 건물의 옥탑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석진은 정장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앞 골목길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국밥집 문을 열고 나와 석진을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의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청소하고 있어. 석진이 빗자루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왜? 미안해서. 석진이 정의를 봤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정의는 말없이 석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나도 알아. 석진이 쓰레기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민수와 진수가 가게에서 나와 석진을 봤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네. 석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골목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옥탑방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로 국밥집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겠지? 석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국밥집 안에서는 정의와 아들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진짜 이상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회장이라면서 왜 옥탑방에 살아요? 모르겠어. 정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전 그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진짜 후회하는 건 아닐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후회? 정의가 민수를 봤습니다. 너도 저 사람 편을 드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뭔가 달라 보여서요. 정의는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옥탑방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석진이 홀로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25년간 쌓인 상처가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해외 도피 중이던 전직 최 비서가 석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진은 옥탑방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석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저 최 비서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비서, 너 지금 어디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최 비서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무슨 말? 25년 전 정희 여사님 관련된 일 말입니다. 석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야? 박 여사님이 저한테 시킨 일들이요. 최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들의 증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석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증거? 가짜 사망 보고서를 만든 병원 관계자들 명단이요.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희 여사님에게 외도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고용했던 남자의 실체도요. 정말이야? 석진이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어? 내일 오후 2시에 한강공원 3번 출구에서 만나죠. 최 비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박 여사님이 저를 찾고 있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석진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석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강공원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보낸 용역들이었습니다. 한 회장님, 용역 팀장이 석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누구세요? 석진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보내신 분들이야. 용역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비서를 내놓으세요. 무슨 소리야? 석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비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용역들이 석진을 에워쌌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석진은 차로 피하려 했지만 용역들이 차 주위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긴 목재 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세요. 용역 팀장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순순히 협조하면 다치지 않아요. 석진은 차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최 비서를 넘기라고. 용역들이 목재 파이프로 차 유리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석진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한강공원 3번 출구예요. 폭력배들이. 전화 끊어. 용역들이 더욱 거세게 차를 때렸습니다. 석진은 차 안에서 최대한 몸을 웅크리며 버텼습니다. 10분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역들이 급히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석진의 차는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석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다행히. 석진이 차에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죠? 잘 모르겠어요. 석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정희의 국밥집 구역에 대해 강제 수용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영업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 직원들이 국밥집에 찾아왔습니다. 강정혜 씨죠? 법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강제 수용령입니다. 정희가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주일 내에 이곳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일주일? 민수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희는 법원 명령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법원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신청하세요. 법원 직원들이 떠난 후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수가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수가 분노에 차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명히 박 여사가 한 짓이야.
그 할머니를 찾아가자. 진수가 말했습니다. 직접 따져보는 거야. 안 돼.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하지만 민수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돌아와. 정희가 불렀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한강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받은 접수에서 박 여사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민수가 접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예약 없이는 만나뵐 수 없습니다. 접수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았습니다.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잠깐만요. 박 여사님께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박 여사가 나왔습니다. 민수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뭐해?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게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민수가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천안피는 어쩔 수 없구나. 천안피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잘못? 태어난 게 잘못이지. 박 여사가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런 놈을 여기서 끌어내. 경비원들이 민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 떼요. 민수가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인간이에요. 당신들과 똑같다고. 박 여사가 손으로 민수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그때 석진이 나타나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석진아? 박 여사가 놀라며 석진을 봤습니다. 왜 여기 있어? 제 아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석진이 박 여사의 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 착각이 아니에요. 석진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제 친아들입니다. 민수가 석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누가 아버지라고 했어요? 민수가 석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그 할머니랑 똑같아요. 민수야. 싫어요. 민수가 소리치며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석진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박 여사가 붙잡았습니다. 석진아, 정신 차려. 박 여사가 석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왜 매달리는 거야? 놓으세요. 석진이 박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말은 듣지 않을 거예요. 이 바보야.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한테 홀린 거야? 석진은 대답하지 않고 민수를 쫓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석진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정희와 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디 갔어? 석진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뭐해? 정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서 데려올게. 석진이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해. 그때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도 형을 찾으러 가볼게요. 진수야,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가 정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금방 데리고 올게요. 진수가 나간 후 정희와 석진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야. 석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도 잃게 됐어. 내가 뭐든 할게. 석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든 재산이든 다 줄 테니까.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25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돌려나? 석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석진이 말하려 했을 때 정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희야. 석진이 급히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정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석진은 정희를 업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옥탑방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석진은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정희를 업고 병원까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석진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석진이 소리쳤습니다. 환자를 좀 봐주세요. 의료진이 정희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석진은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네, 맞습니다. 석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석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민수와 진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진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과로였어. 석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석진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석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처리했어. 우리가 낼 수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신세는 지고 싶지 않거든요. 신세가 아니야. 석진이 민수를 봤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야.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정희는 밤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석진을 봤습니다. 석진은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정희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미움의 벽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국밥집 터에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폭발이었습니다. 건물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소식을 들은 석진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정희야, 민수야, 진수야. 석진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어디 있어? 대답해. 석진은 손톱이 빠지도록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석진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회장님이세요? 남자가 석진에게 말했습니다. 전 조민호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석진이 계속 잔해를 파내며 소리쳤습니다. 제 가족이 여기 묻혀 있어요. 가족분들은 안전합니다. 조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대피시켰거든요. 석진이 손을 멈추고 조 씨를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폭발 30분 전에 가스 냄새를 맡고 모두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석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제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조 씨가 석진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 씨의 집은 국밥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석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희와 민수, 진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석진이 달려가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괜찮아. 정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조 아저씨가 구해주셨어. 정말 다행이다. 석진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까지 잃을 뻔했어. 민수와 진수도 석진의 진심 어린 걱정을 느꼈습니다. 조 씨. 석진이 조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조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도 선대 회장님께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선대 회장님? 석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시나요? 네,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분이에요. 조 씨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 아드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석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동안 정희 씨 가족을 지켜봤습니다. 조 씨가 설명했습니다. 국밥집 단골이기도 했고요. 정희가 조 씨를 고마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조 아저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번 폭발은 사고가 아닙니다. 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가스관에 손을 댔어요. 고의로? 석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박 여사님 쪽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조 씨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드릴 게 있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수첩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석진이 수첩을 받았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조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 내역도요. 석진이 유언장을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 유언장이라고요?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맡기셨어요. 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이 조작한 유언장과는 전혀 다르죠? 석진은 유언장을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정희와의 결혼을 축복했고 가문의 재산을 온전히 석진에게 물려주려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조작했다는 거군요. 그뿐만 아니에요. 조 씨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박 여사님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해외 계좌에 숨긴 증거예요. 이 금액이 석진이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수십억이 넘네요. 이제 반격할 수 있겠네요. 조 씨가 석진을 봤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아요. 정희가 석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당신은 몰랐던 거야? 몰랐어. 정말 하나도 몰랐어. 석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동안 어머니가 나를 속였던 거야.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헤어진 것도 어머니의 조작 때문이었어.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희야. 너를 믿지 못해서. 민수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민수가 석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매일 밤 너희를 생각했어. 석진이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진수도 석진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동안 오해했어요. 석진은 두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석진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해. 하지만 집이 없어져 버렸는데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살아? 제 별장으로 가요. 석진이 제안했습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면서 계획을 세워요. 별장?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석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석진의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진수가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석진이 말했습니다. 정희가 별장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엌도 있네. 정희가 주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요리할 수 있겠어. 정희야. 석진이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치료 좀 해줄래? 화상?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제 다쳤어? 폭발 현장에서 너희를 찾을 때 석진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정희가 석진의 셔츠를 벗겨보니 등 전체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야? 정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너희가 무사한 게 더 중요했어. 석진이 아프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약상자를 가져와 석진의 화상을 치료했습니다. 아파도 참아. 정희가 소독약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응.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와 진수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모님이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날 저녁 네 식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5년 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정희가 직접 끓인 국밥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진수가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국밥이 최고야. 민수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진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아버지?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래. 석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야. 정희도 석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정희가 석진에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를 상대로 싸워야 해. 석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을 봐야 해. 위험하지 않을까요?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석진이 아들들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있어. 무서울 게 없어. 조 씨가 가져다 준 자료들로 이제 박 여사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하자. 석진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거야. 정의가 석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할게. 우리도요. 민수와 진수가 함께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뭉친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네 사람은 작전을 세우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시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재소집 일주일 전 석진은 조 씨가 가져다 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박 여사의 방화교사 혐의와 비자금 은닉 증거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석진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정의의 명예부터 회복시켜야 해. 다음 날 아침 석진은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25년 전 조작된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석진이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석진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직무를 정지시켜. 석진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박 여사는 자택에서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박 여사가 텔레비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검찰이 박 여사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석진은 정희와 함께 아들들의 모교를 찾았습니다. 민수와 진수의 졸업장을
다시 받으러 왔습니다. 석진이 학교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당한 일이 있었어요. 아, 그 일 말씀이군요. 교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수와 진수는 25년 만에 제대로 된 졸업식을 올렸습니다. 정희와 석진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축하한다, 아들들아. 석진이 두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해질 수 있겠네. 고마워요, 아버지.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덕분이에요. 진수도 감격했습니다. 그 후 민수와 진수는 한강건설전략기획실에 정식 입사했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 출근 어때? 석진이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신기해요. 민수가 회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일하게 될 줄이야. 열심히 해야겠어요. 진수가 각오를 다졌습니다. 직원들한테 실망 안 끼치게. 석진은 아들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한편 정희의 국밥집도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강건설 본사 사업 1층에 정희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재개장했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정희가 새 가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장사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석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이니까 문제 없어.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정희의 사연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 손님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 오랜만이에요. 고맙습니다. 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진은 퇴근 후 매일 정희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직접 앞치마를 메고 손님들의 물컵을 채워줬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서빙을 해주시네요. 손님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아내를 도우는 거예요. 석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정희는 그런 석진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가족은 석진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모였어요. 석진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바르게 살겠습니다. 정희도 시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민수와 진수도 할아버지 앞에 꽃을 바쳤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가문을 잘 지키겠어요. 그날 저녁 석진은 정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25년 전 결혼 기념일에 주려고 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이걸 왜? 정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때 못 준 게 늘 마음에 걸렸어. 석진이 정희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이제라도 받아줘.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예뻐. 너만큼은 아니야. 석진이 정희를 안았습니다. 민수는 첫 월급을 받은 후 가족들에게 선물을 샀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보세요. 민수가 정희에게 고운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비싼 걸. 엄마가 예뻐 보이셨으면 해서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거요. 진수가 석진에게 편안한 운동화를 건넸습니다. 이제 편하게 다니세요. 고마워, 아들아. 석진이 감동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악의 축이었던 박 여사가 몰락하는 것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정희 가족의 화려한 부활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석진은 정희의 제안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공사장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에요. 석진이 장학재단에서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정말 좋은 일 하시는군요. 재단 관계자가 감사했습니다. 정희는 과거 자신을 도왔던 조 씨를 식당 총괄 매니저로 영입했습니다.
조 아저씨,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정희가 조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정희는 어려울 때 함께했던 공사장 인부들도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았어요. 정희가 인부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차려줬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우리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인부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경영을 배우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석진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알겠어요, 아버지. 민수와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는 자택에 구금된 채 모든 권력을 잃어갔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 여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석진과 정희는 다시 합친 집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석진이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정희가 석진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25년을 잃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함께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석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 맞아요, 아버지. 진수가 동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던 그날 오후 갑자기 석진이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으악! 석진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민수와 진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정희가 당황하며 석진을 부축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박 여사의 비서가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독이 든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석진은 의식을 잃은 채 응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다시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급성 심장 합병증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증상도 보이고 있어요. 독성 물질이라고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에게 독을?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요. 정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진수가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후 가족들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강건설 본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외 거대 자본인 블랙펀드가 회사 주식을 대량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틈을 노린 건가요? 비서실장이 부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블랙펀드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포했습니다. 석진 회장이 없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군.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랙펀드는 이사회 의사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블랙펀드 대표가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필요한 때예요. 이사들 중 일부가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한 말이네요. 회사 안정을 위해서라면. 한편 병원에서는 박 여사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박 여사가 뭘 원해? 정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석진을 살리고 싶으시면 이 각서에 서명하세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경영권 포기 각서입니다. 경영권 포기? 민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그래서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석진 회장은 죽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가라고 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협박에 굴복하지 않아. 후회하실 거예요. 남자가 위협하며 돌아갔습니다. 민수와 진수는 회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사로 향했습니다. 형, 어떻게 해야 할까?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을 거야. 민수가 석진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상계획 같은 걸 준비해 두셨을지도 몰라. 집무실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민수가 특별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폴더 이름은 아들들에게였습니다. 민수가 폴더를 열자 동영상 파일이 나왔습니다. 석진이 미리 녹화해둔 메시지였습니다. 민수야, 진수야. 화면 속 석진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다는 건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겠지. 아버지. 진수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회사를 지켜야 해. 석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폴더에 있는 자료들을 잘 활용해라. 폴더에는 블랙펀드와 박 여사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아버지셨어.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이미 다 예상하고 계셨구나. 자료를 보니 블랙펀드의 자금 출처가 박 여사가 빼돌린 비자금이었습니다. 이걸로 반격할 수 있겠어. 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강건설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개미 주주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장이 쓰러졌다니까 불안해 죽겠어. 정희는 주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희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런 말만 하시면 어떻게 믿어요? 한 주주가 불만을 토했습니다. 회장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요. 한편 병원에서는 용역들이 난입하려 했습니다. 누구야, 여기 뭐하러 왔어? 민수가 병실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용역 팀장이 민수를 밀쳤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어. 안 돼. 민수가 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손 못 대. 용역들과 민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조 씨가 나타나 용역들을 제압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 씨가 용역 팀장의 목을 잡았습니다. 당장 사라져. 용역들이 도망간 후 석진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심정지가 와요. 의사가 급히 외쳤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의료진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아들들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이 사람만은 살려주세요.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진수가 중환자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30분간의 응급처치 끝에 석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진수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장기 기증까지 검토했습니다. 재간을 이식해 주세요. 진수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의사가 진술을 말렸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다음 날 블랙펀드는 임시 이사회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석진 회장의 해임과 회사 매각을 결정하겠습니다. 블랙펀드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사회 당일 아침 정희는 빈 휠체어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야. 석진이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어났습니다. 석진아. 정희가 달려가 석진을 껴안았습니다. 정말 깨어났구나. 회사는 어떻게 됐어? 석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모든 게 결정돼. 그럼 서둘러야겠네. 석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우리 회사를 지키러. 민수와 진수가 석진을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석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내야 해. 드디어 최종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석진이 민수와 진수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히 입장했습니다. 블랙펀드 관계자들과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진 회장, 블랙펀드 대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석진이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해임을 논의하려 했다면서요? 그건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걱정돼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네요. 민수가 앞으로 나서서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는 블랙펀드와 박 여사 사이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블랙펀드 대표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블랙펀드의 자금 출처입니다. 진수가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가 빼돌린 회사 돈이 해외로 흘러가서 다시 블랙펀드로 돌아온 거죠.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우리가 속은 거네. 다음 자료를 보시죠. 민수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박 여사와 블랙펀드가 주고받은 통화 녹취록입니다. 스피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석진이 쓰러지면 바로 회사를 접수해.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야.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어요. 블랙펀드 대표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조작된 블랙펀드 대표가 변명하려 했지만 석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석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블랙펀드의 모든 거래가 불법으로 판명됐어요. 따라서 블랙펀드의 의결권을 즉각 정지합니다. 진수가 선언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 여사의 마지막 용역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손들어. 용역 팀장이 협박했습니다. 회의를 중단하라고. 하지만 조 씨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과 함께 용역들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 씨가 방패와 몽둥이로 무장하고 나타났습니다. 당장 나가. 용역들과 보안팀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경험과 보안팀의 조직력이 압도했습니다. 으악! 용역들이 하나씩 제압당했습니다. 경찰도 이미 오고 있어. 조 씨가 용역팀장을 눌러 누르며 말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검찰도 함께 왔습니다. 박 여사를 체포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방화교사, 횡령, 배임 혐의로요. 박 여사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회의실에 끌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엄중하게 처리하는 거죠. 박 여사는 연행되는 순간까지 정의의 멱살을 잡으려 발악했습니다. 이 천한년아, 박 여사가 정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망쳤어. 진수가 박 여사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가 버린 우리들이 할머니를 심판하는 거예요. 진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박 여사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석진은 주주들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한강건설은 바뀔 것입니다. 석진이 선언했습니다.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닌 정직한 모든 이들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석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드려요.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석진 회장이야. 잘 견뎌내셨네요. 승리를 거둔 후 석진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정희가 석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우리가 해냈어. 석진이 가족들을 봤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거야. 민수와 진수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비로소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블랙펀드에 매각될 뻔한 주식들은 진실에 감동한 소액 주주들이 지켜냈습니다. 한강건설을 믿어요. 주주들이 말했습니다. 석진 회장 가족의 진심을 봤거든요. 회사의 가치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정의는 박 여사의 자택에서 발견된 과거 물건들을 되찾았습니다. 25년 전 석진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정희가 낡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찍은 거야. 버리지 못했나 보네. 석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상관없어. 정희가 석진을 안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석진은 퇴원 후 국밥집 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정희석진 재단이라고 이름 짓자 석진이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정희가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자. 민수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연소 본부장으로 승진합니다. 석진이 민수에게 발령장을 주었습니다. 잘 해낼 거라고 믿어. 고마워요, 아버지. 민수가 감격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진수는 현장 안전 시스템 혁신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진수가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추구하던 가치를 실현하겠어요. 박 여사는 감옥에서 모든 재산이 국가에 몰수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게. 박 여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이번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석진이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맞아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석진은 건강을 회복하여 정희와 함께 아들들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민수 결혼식은 언제 올릴까? 석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진수도 곧 좋은 사람 만나겠지? 가족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만끽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네 사람은 한강건설 사업 옥상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거야. 석진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실과 사랑을 지켜낸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정희가 석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민수와 진수도 부모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명이 함께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모든 시련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년 후 한강건설 본사 1층에 있는 정희의 식탁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따뜻한 국밥으로 마음을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사장님, 국밥이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부탁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희가 주방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석진은 회장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명예회장이 됐습니다. 매일 정희의 가게에서 서빙을 하며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는 소박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서빙을 해주시네요. 한 손님이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저도 그냥 평범한 아저씨예요. 석진이 물컵을 채우며 웃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음식 나르는 게 제일 행복해요.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 보여요. 다른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서로 챙기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민수는 본부장으로서 정직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업계에서 귀감이 되는 인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수 본부장님, 오늘 회의 어떻게 됐어요? 직원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예산을 5% 더 늘렸어요. 민수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장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거죠. 역시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네요. 당연한 일이에요.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니까요. 진수는 해외 현장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정희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엄마.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지 직원들하고도 친해졌어요.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네. 석진이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어엿한 남자가 됐어. 아버지 가르침 덕분이에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가게 구석에서 말없이 국밥을 먹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노인이 과거 박 여사에게 매수되어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임을 알아봤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고기 고명을 더 얹어줬습니다. 사장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과거 일은 잊어버리세요. 정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제가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드세요. 정희가 국밥을 가리켰습니다. 배고프셨을 거예요.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정희의 너그러운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석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희의 넓은 품이 자신을 구원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희야. 석진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무슨 그런 말을. 정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당연한 게 아니야. 석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인이야. 진짜 성인이라고. 민수와 진수는 각자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와 부모님께 인사시켰습니다. 부모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분이 수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수정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민수 오빠에게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 정희가 며느리 될 사람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잘 왔어, 딸아. 고마워요, 어머님.
수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수도 상냥한 미소의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미영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영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진수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석진은 두 며느리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두 분 다 정말 착해 보여요. 정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국밥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설렘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해야겠네. 석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식장부터 알아봐야지. 저희가 직접 할게요, 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정희가 민수를 나무랐습니다. 결혼식은 부모가 해주는 거야. 박 여사는 감옥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행복해 보이는 석진과 정희, 그리고 손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석진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박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막았던 게 저런 행복이었구나. 텔레비전 속에서 손자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아, 수정아. 박 여사가 며느리들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할머니도 만나보고 싶은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석진과 정희는 다시 올린 결혼식 사진을 식당 정중앙에 걸어뒀습니다. 25년 전 멈췄던 시계를 다시 돌려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보, 이 사진 여기 걸면 어때? 정희가 석진에게 물었습니다. 좋지.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들도 보기 좋을 거야. 우리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거 맞지? 정희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석진이 정희를 안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며칠 후 정희석진 사회복지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석진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회가 따뜻해지는 거죠. 정희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힘들 때 도움받은 만큼 다른 분들도 도우려고 해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25년 전 석진과 정희가 처음 만났던 풋풋한 모습과 현재의 주름진 모습이 교차됐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석진이 정희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들이 담긴 상자를 아들들이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어. 민수가 편지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썼네. 정말 대단하시다. 진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사랑하고 싶어. 그래, 우리도 부모님처럼 살자. 민수가 동생과 약속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런 날에는 나들이가 최고야. 가족끼리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 석진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소중해. 맞아요, 아버지. 진수가 동의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살맛 나는 거예요.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결혼식 날짜 정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로 하려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수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비 다 됐거든요. 화면은 석진과 정희가 나란히 앉아 손님들에게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하는 평화로운 국밥집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손님,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석진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손님이 만족해했습니다. 여기 정말 맛집이네요. 자막으로 가장 깊은 상처는 오직 사랑만이 덮을 수 있다는 문구가 흘렀습니다. 정희는 가게 앞에 핀 꽃을 보며 석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도 되죠? 물론이지. 석진은 대답 대신 정희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거야. 아들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저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처럼 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평생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약속해.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네 식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점차 주마웃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활기찬 서울의 도심 풍경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가족의 밝은 웃음소리가 배경음악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거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전해주는 가족의 사랑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순간까지 따뜻한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갈라져 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셨습니다. 한석진과 강정희, 그리고 민수와 진수 형제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오해,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실과 화해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박 여사라는 악역을 통해 우리는 권력과 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았고, 반대로 정의의 너그러운 마음과 석진의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서는 용서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지켜나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따뜻하게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한 그릇의 국밥에 담긴 정성과 사랑처럼 우리 일상 속 소소한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